알 아파트 부녀회 권력 게임. 청담동의 알 아파트 단지는 겉보기엔 완벽한 평화를 자랑했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건물들, 사계절 푸른 조경, 그리고 입주민들의 우아한 옷차림은 이 단지가 만들어낸 견고한 성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촘촘히 짜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녀회가 있었다. 부녀회는 단순히 아파트의 소소한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입주민들 사이의 서열을 결정하고 정보를 독점하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내의 질서를 좌우하는 강력한 힘이었다. 언니, 정말 이사 오신 거예요? 102동의 박미경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최서연에게 다가가며 본능적으로 그녀를 스캔했다. 서연의 손목에 감긴 롤렉스 시계는 은은하면서도 압도적인 빛을 뿜어냈다. 미경은 순간 긴장했다. 지금까지 알 아파트 부녀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은 자신이었다. 성공한 의사인 남편과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배경은 그녀의 오랜 권력이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이 여자는 뭔가 달랐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차분함 속에 숨겨진 팽팽한 자신감. 그것은 강남 토박이들이 풍기는 특유의 기품이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해요.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요. 겸손한 말과 달리 그녀의 샤넬 수트와 에르메스 가방은 작은 사업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미경은 그날 저녁 부녀의 핵심 멤버들에게 긴급 단체 카톡을 보냈다. 긴급 내일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후 아파트 상가 2층 카페에 부녀의 핵심 멤버 5명이 모였다. 미경은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서연을 환영했다. 서연 씨, 우리 부녀회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제가 회장을 한 지 벌써 3년째거든요. 미경의 말에는 나는 이 아파트의 여왕이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살폈다. 정혜, 영자, 순금 등 다른 임원들은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의 품격을 은근히 품정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미경은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큰 아이는 시스의 둘째는 엔스쿠에 보내고 있어요. 서연의 한마디가 카페 안을 순간 정적으로 만들었다. 연간 학비만 8천만 원이 넘는다는 최고급 국제학교들. 미경의 얼굴은 굳어졌다.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외국계 국제학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의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미경의 권력 기반이었던 경제력이라는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모두의 놀란 시선을 태연하게 즐기는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혹시 회장 선거는 언제 하나요? 서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도전자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미경의 독선에 굳어있던 임원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서연의 말 한마디에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부녀의 권력의 균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했다. 가장 먼저 미경의 독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영자와 순금을 포섭했다. 영자는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순금은 공무원 남편의 빠듯한 수입으로 다른 임원들의 화려한 생활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연은 이들의 약점과 결핍을 정확히 간파했다. 압구정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만 원짜리 코스를 대접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영자의 가정사 순금의 사교육비 고민을 들어주며 서연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위화감 대신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는 동질감을 심어주었다. 영자의 불만은 터져나왔고 순금은
서연의 공감에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단순한 돈이 아닌 존중과 소속감이었다. 미경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정희마저 서연의 타겟이 되었다. 정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정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정희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제 남편이 부동산 쪽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정보를 종종 얻게 되거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정희는 미경과의 우정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불안해진 현실은 미경과의 우정보다 더 절실했다. 결국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또 한 명의 아군을 확보한 것이다. 미경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졌다. 영자와 순금이 예전처럼 자신을 따르지 않았고 정희마저 뭔가 어색해 보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경은 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인맥을 동원해 서연이 이사오기 전 살던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그분 기존 임원들을 돈과 인맥 때로는 약점을 이용해 포섭했어요. 결국 저는 회장 자리에서 밀려났죠. 우리 아파트는 그저 연습장이었던 거예요. 미경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연은 단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 게임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미경은 임시 부녀회 모임을 소집했지만 참석률은 처참했다. 정희는 급한 일이 있다며 불참했고 영자와 순금은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게임은 서연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하죠. 민주주의니까요. 미경은 절망감을 느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연이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부녀회 회장이 되었다. 미경의 3년 왕국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서연이 회장이 된 후 부녀회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산 집행은 투명해졌고 각종 행사도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탄생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치밀하고 냉혹한 위계 질서가 자리 잡았다. 서연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반대했던 미경에게는 철저히 냉혹했다. 미경은 부녀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6개월 후 알 아파트에는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07동의 재벌 3세 며느리라는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더 강한 플레이어가 나타나고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다. 미경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서연 또한 새로운 도전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미안 퍼스티지의 권력 게임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처럼 계속되고 있었다.